네, 최근 웨어러블 시장의 대세가 건강 측정 분야라는 뉴스 얼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. 이 웨어러블 기기를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 측정에도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. 국내 연구진이 스트레스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했습니다. 네, 오늘 시간 속으로에서는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조영호 교수와 함께 이 웨어러블 기기와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이번에 스트레스 패치를 개발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건지 우선 좀 설명을 해주시죠. 예, 사람 피부에 부착해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반응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정신 건강과 감정 상태를 만드는 반창고 모양의 패치를 이야기합니다. 예. 이게 사람의 스트레스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는 게 좀 감이 안 오거든요.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알 수 있습니까? 예,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에서 땀이 나고요. 네. 아하. 땀과 체온이 변하고 맥박수가 변하게 됩니다. 이 세 가지의 생리적인 반응을 우리가 관찰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러면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패치를 갖고 나오셨는데 한번 직접 보여주시겠어요? 예, 이게 이 패치인데요. 네. 이 패치 내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피부에 부착해서 피부의 온도와 땀과 맥박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게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예. 굉장히 작네요. 네. 예. 그래서 뭐 시계로도 만들 수 있고 어떤 형태로 이게 만들어질 예정인가요? 예, 이런 패치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이제 피부의 기존의 거에 비하면 이 면적이 측정하는 면적이 한 125분의 1로 줄었고요. 그리고 아주 유연한 소자를 사용해서 피부에 잘 부착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예. 이게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뭐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볼까요? 예. 지금 스트레스가 이제 반복적인 자극이 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. 그 과정에서 반복적인 자극이 가해지는 상태에서 땀과 피부의 온도와 예. 맥박을 저렇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. 예, 네, 지금 지금 화면이 화면에 나오고 있죠? 나오고 있는데 그래픽인 것 같습니다. 지금 화면에요. 예, 예. 그래서 저 기록을 생체 신호를 쭉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떤 기록을 파동인가요? 예, 지금 위에는 이제 온도와 체온. 체온과 그 땀은 피부의 전도도를 측정합니다. 아하. 땀이 많이 나면 이제 전도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심장 박동이 이제 뛰는 그 수와 그 크기를 동시에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좀 간략하게 미리 한번 살펴봤는데요. 그러면 스트레스를 우선 패치를 통해서 검사를 하면은 나중에 그 예. 결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? 예, 저렇게 이제 신호를 세 개를 잡았으면 네. 제일 중요한 게 저게 그 정신적인 요인에서 스트레스에 의한 거나 안 그러면 다른 데서 온 요인이냐를 분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예. 그걸 분간하는 방법은 대체로 보면 우리가 덥거나 해도 땀이 나죠. 그렇죠. 아파도 땀이 예, 나잖아요. 아파도 땀이 예, 나고 예. 우리 신체적인 땀이 나는 거는 온몸에서 그 땀샘이 온몸에 분포가 되어 있고요. 예.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나는 땀은 손과 발에서 땀이 아. 납니다. 특정 부위에서만 땀이 나는 부위를 보면 예. 이게 정신적인 건지 육체적인 요인인지를 저희들이 또 알 수가 있고요. 네. 우리가 운동을 해도 맥박은 빨라집니다. 그런데 운동해서 신체적인 요인에서 맥박이 빨라지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맥박이 빨라지고 그렇죠. 네. 긴장하거나 그러면 예. 또 맥박이 빨라지죠. 그렇습니다. 그럴 경우에 어떻게 구분하나 하면 이 두 개는 운동을 할 때는 맥박은 빨라지고 체온도 올라가고요. 스트레스는 맥박이 빨라지지만 체온은 내려갑니다. 아.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신호만 생리 반응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 가지 생리 반응을 동시에 종합해서 봐서 예.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냐 안 그러면 운동에서 온 거냐를 우리가 구별하게 됩니다. 예. 네.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하고 그냥 몸이 받는 스트레스하고 차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네요. 그렇죠. 예, 신체적인 원인과 이제 정신적인 요인을 구별하게 됩니다. 아하. 오늘 새로운 것도 알게 됐고요. 예. 뭐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측정할 것이 있는데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. 어떤 사람은 좀 잘 견디기도 하고 좀 무덤덤한 사람들도 있고요.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? 그렇습니다. 사람마다 이 스트레스를 견디는 정도도 다르고 저항력도 예. 다르고요.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도 어디에서 신호를 쟀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체온도 뭐 우리가 귀에서 쟀는지 팔에서 쟀는지 다 달라지듯이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특정하게 이 공인된 기준은 없고요. 그 사람마다 그 체질과 특성에 따라서
사람마다 개인별 맞춤형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측정한 생리 신호들을 하고 이 사람이 실제 느끼는 거를 이제 설문지로 내온 그 값과 서로 비교해서 예. 개인별로 그 기준을 잡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. 이런 걸 저희들이 이제 피험자 연구라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반드시 피험자 연구가 있어야 되고 이런 피험자 연구는 저희들이 하는 이런 소절하는 공학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심리 생리학자들 아하. 그리고 수학자 그리고 그 정보를 처리할 전산학자 이렇게 예. 여러 분야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네, 정말 맞춤형으로 스트레스가 얼마나 있는지를 좀 측정하기 위해서는 좀 향후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요. 이 패치가 굉장히 작잖아요. 그러면 배터리도 빨리 닳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기는데 배터리 문제는 어떨까요? 그렇습니다. 웨어러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배터리 문제이고요. 그렇죠. 저희들이 이 소재를 보면 우리가 맥박을 측정하는 분자를 보면 거기에 이제 압전 물질이라고 씁니다. 압전 물질은 그 물질에 힘이나 맥파를 가하면 전기가 생성되는 물질입니다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맥파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신호를 보면 맥파도 알 수 있지만 맥파로 인해서 전기가 발생을 합니다. 아하. 그게 저희 패치 경우에서는 1 마이크로와트 정도 생산을 할 수 있고요. 네. 이 정도면 우리가 이 측정하는 데 필요한 전력은 충당을 할 수 있는데 이 신호를 분석을 하거나 다른 기기로 무선으로 이제 송실을 하면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죠. 그렇죠. 그래서 그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한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. 네. 하나는 이렇게 시계처럼 이 별도의 전원이 있는 장치 아. 밑에 붙여서 쓰는 예, 방법이 예. 있고요. 그러니까 이런 시계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착해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이런 패치 내에서 인간 몸 안에서 나오는 열, 체온으로 열을 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또 움직임에서 이 발전을 하는 이런 걸 부가적으로 더 넣어서 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뭐 심박이라든지 체온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니까 그냥 팔에 시계 형태로 차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이게 돌아가겠네요. 그렇습니다. 예, 참 재밌을 것 같은 게 만약에 저런 스트레스 측정용 팔찌를 팔에 차고서 뭐 직장 상사한테 한 소리 들었단 말입니다. 예. 그러면 뭐 경고음이 울린다든지 지금 위험하다 스트레스 지수가 입증할 수 이러면은 있는. 예, 그럼 직장 상사가 어유 내가 스트레스 줬니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그렇죠. 커피 브레이크를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예, 예. 어떻게 하다가 이런 기기를 만들게 되셨습니까? 최근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보면 전부 사람의 그 심혈관계 어떤 질환이라든지 운동량 그러니까 신체적인 건강에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데 예. 현대인들은 정신 건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음.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이 감정에 관한 정신 건강에 대한 게 좀 간과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저희들이 했고 이런 정신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의 그 생리적인 반응을 통해서 감정을 알아낼 수 있겠다. 그래서 저희들이 스트레스뿐만 아니고 사람이 감동을 받았을 때 그리고 더위나 추위를 느꼈을 때 호감을 가졌을 때 어떤 반응이 날까에 관해서 즉 다시 말하면 감정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. 네, 생각보다 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희가 좀 감정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보기도 어렵고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네. 판단이 어려운데 뭐 이런 패치가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평소에 저희들이 이제 학습 스트레스도 있고요. 그렇죠. 학생들의 학습 스트레스도 네. 있고 감정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분들의 그 자기 스트레스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또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이런 질병과 정신적인 어떤 건강과 우리 육체적인 건강을 동시에 우리가 좀 조화롭게 같이 추구해서 결국은 사람이 좀 기분이 좋아지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네. 자, 이런 이런, 정신 건강 관리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네요. 저희가 앞서서 뭐 우울증 진료를 많이 받지만 네. 또 막상 이렇게 실제로 병원 찾아가는 사람은 적다 이런 뉴스도 전해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지금 우리 통계를 보면 우울증 환자가 그 4명 중에 1명입니다. 네.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그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
우리 마음과 정신 건강을 좀 더 돌보면 좀 더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예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런 데이터를 나중에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에다가 연결시키면은 만약에 몸 상태가 안 좋다, 스트레스를 받는다, 그럼 약간 기분 풀어주는 음악이나 뭐 그런 뭐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과도 그렇죠.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. 향후 앞으로 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? 이런 건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이 정신 건강과 그 육체 건강이 서로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예. 두 개의 서로 상호작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두 개의 공통적인 유해 요인 같은 걸 우리가 미리 제거를 해서 그 정신적인 질병이나 육체적인 질병을 서로 상호 이제 예방을 할 수도 있고요. 그 치료 과정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치료를 받을 때 그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따라서 이 스트레스가 주는지 증가하는지, 그 스트레스의 저항력이 늘어나는지 이런 걸 보면 어느 치료 방법이 가장 이 사람한테 적합한지 그러니까 치료의 방향을 정하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예,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앞으로 발전이 더 기대되기도 합니다. 자, 오늘 스트레스 측정 패치에 대해서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조영호 교수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오늘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